부동산 세금 절세라는 거는 그 세금 자체만 줄이면은 그냥 저는 하수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 가치까지 들어가면 이제 중수라고 보고요. 이 가족의 평화까지 가야 정말 고수다. 자, 그럼 이제 다주택자는 아까 전에 조금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보유주택 지금 팔아야 할 물건과 지켜야 할 물건을 나누는 기준은요? 당연히 뭐 상급지, 하급지인 건가요? 네네, 상급지, 하급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KB 선도 아파트 50 안에 들어가 있다. 당연히 팔면 안 되고요. 비록 50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 물건은 소위 말해서 넘주기 아깝다. 나중에 가지고 있어도 오를 것 같다. 그러신 물건들은 오히려 자녀가 있으면, 성년 자녀가 있다면 증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년 자녀 정도 돼야지 나중에 좀 뭔가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보이스라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오래된 구축이다, 뭐 나홀로다, 뭐 언덕에 있다,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할 역할을 다 했다, 이 정도면 올랐다, 그러신 분들은 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팔아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현금을 좀 일부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내가 갖고 있어도 되는데 뭐 괜찮은 녀석인데 보유세가 부담된다 그러면은 현물을 그냥 아파트 자체를 그냥 증여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다 다릅니다. 갖고 있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만약 보유세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 양도세 중과마저도 버티는 전략은? 그러면 저는 좀 더 가지고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뭐 이제 세금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또 너무 이게 또 증여를 일찍 해줘도요, 아이들이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아는 분은, 제가 엄청 친한 사람은 애가 있는데 항상 이제 부모님이 여행 갈 때, 저는 아직 이코노미밖에 못 타봤거든요. 거기는 이제 비즈니스 타는 거예요. 애가 이제 학교에 방학 때 뭐 했냐 할 때 비행기에 누워 올리는 거 보면서 다음부터 이코노미를 조금 타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음 달에 어디 가는데 일부러 이코노미를, 지난번에 괜히 일본을 비즈니스를 한번 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설마 이 방송 보진 않겠지. 하던 얘기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미팅을 해보면 딱 두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증여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아이들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증여하신 분들 만나보면요, 18명은 후회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하고요. 형제나 자매가 있어도 그냥 한 명한테 다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명만 다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A가 있는데 형제가 2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A 아파트 공동으로 줄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그래야 세금도 줄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매도 시기라든지. 그래서 그냥 아파트 하나 있으면 뭐 큰형한테 다 주고, 그럼 작은 애는 좀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걸로 좀 해주고. 근데 정말 이제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일부 계셨는데 하나씩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막 그 하나씩 해주는 게 반포 아파트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거긴 또 그 나름대로 또 고생을 하셔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굳이 그걸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거기에 나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금 절세라는 거는 그 세금 자체만 줄이면은 그냥 저는 하수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 가치까지 들어가면 이제 중수라고 보고요. 이 가족의 평화까지 가야 정말 고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평화 얘기한 게 생각나는 게, 제 아시는 형님이 자녀분에게 잠실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때가 22년, 23년 초예요. 딱 떨어졌을 때 그때는. 평을 한 20억 초반에 샀던 것 같아요. 심지어 증여세랑 이런 거, 기타 취득세, 세금도 싹 다 해줬어. 대납으로, 와. 다 해줬어. 플러스로 그 이후로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30억 거의 후반. 네네. 그걸 보면서 부럽다.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집 가지고 집값은 거의 더블 가깝게 오르고. 그러니까요. 와, 진짜 베스트 타이밍인데. 우리 친구는 그때 못 사가지고 사라 그랬는데.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아야겠죠. 자, 전세 또 풍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경고하셨는데, 다주택자 규제랑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민간 임대 공급을 말라붙게 하면서 앞으로 전세 시장에 혼란이 내년에 오는 건 정해진 건가요? 거의 기정사실 같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잠실 대단지 보잖아요. 전세가 네이버 부동산 상으로는 뭐 40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네이버에서 중복 제거하는 버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의 한 10개, 20개로 확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월세가 오르면 곧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삶의 어떤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이렇게 얘기들도 뭔가 대책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뭐 3+3+3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라서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좀 뭔가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규제는 옥석가리가
차이가 심화될 것인데요. 조합원 분담금 여력이 있는 서울 중심부만 살아남고 외곽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서 지금 이제 뭐 새로울 건 없는데 문제는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좀 부담 능력이 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 구역이 좀 빨리 갈 거다. 근데 여기에 지금 폭탄이 하나 떨어졌어요. 뭐냐면 투기과열 지구예요. 투기과열 지구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함부로 잘 못 팔아요. 그건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5년 내 재당첨 금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만 갖고 있지는 또 않더라고. 보통 막 2개, 3개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A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근데 B도 사업이 비슷해. 가지고 5년 안에 만약에 이거 해서 당첨돼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 현금 청산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팔아야 돼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과잖아요. 투기과열 지구. 또 못 팔아요 또.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을 2개 갖고 계신 분들. 왜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이제 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재개발은 조금 나아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못 파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액이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유리하다 보니까 게다가 제초안도 없잖아요. 재개발은.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좀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 많은 곳이 노량진, 청량리 이런 쪽입니다. 왜냐면 지방 부동산은 어때요? 제가 최근에 하나 팔았다 그랬잖아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좋다기보다는 관심 가는 곳이 울산 뭐 경기도, 부산, 창원,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대구. 대구는 좀 지금도 약간 좀 가긴 하는데 그리고 전라도하고 충청도는 그렇게 많이 없고요. 뭐 전주 정도? 서울 경기 이렇게 강력한 규제로 지방에 뭐 분위기가 온기가 가고 막 그렇진 않는가 봐요. 왜냐하면은 약간 인간 지표가 이럴 때 필요한데 제가 이제 수년간 이어져온 그 투자 모임이 있어요.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부동산 얘기만 합니다. 그 모임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취득세를 12%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조그만 뭐 3억짜리를 사도요 4천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담이 되고 나중에 팔 때까지 좀 그게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일부 광역시 뭐 대구나 부산 정도 빼놓고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2의 강남을 찾는 기준으로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시간적 거리를 꼽으셨는데 신분당선이나 8호선 라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가까운 곳에 가면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 거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 수지 신분당선을 타면 25분이면 강남역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리에 있는 8호선을 타면 잠실까지 20분이면 갑니다. 잠실도 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2호선은 환승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지하철 연장 뭐 호재 있다 이러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큰일 나고 일자리로 내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이걸 좀 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잠실에도 일자리가 많았죠. 잠실 갔을 때 아파트밖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물론 좀 옮기긴 할 텐데 쿠팡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삼성 SJS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화재보험 그 2개 건물을 보면 항상 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안 꺼져요. 이상하게. 일을 엄청 열심히 해. 그래서 잠실역 인근에 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또 GTX 노선은 한때 시장의 가장 큰 호재였는데 현재 GTX 파급력이 신분당선보다 낮게 보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개통하자마자 가서 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GTX A 밑에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 동탄에서 가는 거는 죄송하지만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M버스도 있고 SRT 기차도 있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주 운정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데 그래도 운정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이용해볼 만한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좀 걸어가기엔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다. 다만 그래서 이제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인기가 많은데 다만 이제 서울역에서 밑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개통되는 그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너무 보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른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아까 경기도도 여쭤봤으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매수 관련해서 그럼 현재 시점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까지는 2개 지역은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입지를 막 엄청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좀 죄송한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장윤뉴타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동대문, 청량이라든지 이문, 휴경 그래서 이제 그런 녀석들도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로 하면은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좀 많이 보시는데 특히 이제 한남 성수가 거의 탑2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 특히 이제 노량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성수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봐요. 근데 좀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접근하기 좀 힘들 텐데 거기가 좀 힘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그리고 조금 더 위로 갔을 때 장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쪽에서는 조금 약간 약한데 신길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럼 이제 동작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 얘기해서 보통 비슷한 동네로 하면 한남동 있고 압구정동 있고 반포동 있고 청담동 있고 타포 아닌가요? 네, 그렇죠. 타포죠. 이 중에서는 다 각자의 색깔이 좀 다른 건가? 이 안에서도 사람들이 더 최고 선호하는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냥 압구정. 예. 압구정. 그냥 압구정. 압구정은 그냥 좀 약간 어나더 레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남4, 한남5, 여기랑 이제 반포 1, 2, 4주구 있죠. 반디클. 거기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담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뭐 이제 물론 제가 함부로 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주거용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워낙 이제 건물 위주,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압도적으로,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끝에가 이제 청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거용 쪽으로는 압구정, 그리고 한남과 반포 살짝 비슷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역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예, 거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딱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좋다. 다 근처네요. 네, 맞아요. 예. 자,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16 책의 핵심 결론 중 하나가 이게 세후 수익 극대화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또 세전 수익이 높아도 세후 수익은 최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투자 사례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언제 그만두셨나요? 19년 5월 달에 그만두고 한 3, 4개월 있다가 이제 저희 직장 동료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이 집을 파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쭤봤죠. 진짜 판 거냐? 잔금까지 했냐? 그랬더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봤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주택수가 빠지지 않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요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빠진다. 그래서 평생 그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집인데 한 10억 정도 오른 거예요. 평생 가지고 있었으니까 서울 강동구 단독주택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팔고 좀 편하게 노후 생활을 좀 보내시려고 했는데, 그 등록 임대주택이 요건을 하나 어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수가 카운트가 되면서 3주택 중과가 돼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10억이면 제가 3억 정도 세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7억 나온 거예요. 7억.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분의 노후 그게 다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이렇게 비싼 집을 파는데 어떻게 세무사님 상담을 안 받고 그렇게 팔 수 있냐. 그래서 좀 뭐 이미 지났지만 그런 나무랐던 적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아무리 양도세가 좀 어려운 말로 신고 납부 제도라고 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이제 어떤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건 알겠는데 그 70대 노부부가 뭘 알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이 좀 세금 신고를 하러 가면 좀 뭐 도와주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건 필요하죠. 근데 없어요. 물론 이제 가서 막 하면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 세무 공무원분께서. 근데 세무 공무원의 역할이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그냥 세금 부과 징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반 개인이지만 이건 나 같은 사람이라도 좀 떠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홍보하신다면 그냥 채널 제네시스 박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세금하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꼭 제가 그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님 상담을 받으라고 해요. 일단 우리 채널에 있는 내용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은 나중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관련된 거는 또 이제 제네시스 박님 유튜브 채널 보시면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김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김 작가님 처음 뵀는데 실물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실물이 훨씬 나으십니다. 네. 뭐 여러분들 뭐 요즘에 시장이 좀 굉장히 혼란하고 그러는데,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거 잘 하셔가지고 잘 투자 수익 올리시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다들 행복한 노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부동산 시장에 또 부동산 시장 이슈나 세금 관련된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성님은 제네시스 박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